안녕하세요. 자기주도로 발전소입니다. 오늘은 외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특목고를 준비하다가 최종적으로 외고에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전공어 선택입니다. 마치 대학처럼 영어과, 중국어과, 일본어과, 스페인어, 불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전공어를 선택해서 입학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. 저의 경우도 아이와 전공어를 선택하는 것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. 물론 뭐 어릴 때부터 중국어나 일본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아져서 아예 대학을 그쪽으로 가겠다 마음먹은 친구들은 고민할 게 없겠죠. 본인이 재밌어 하는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과로 진학을 하면 됩니다. 될 겁니다. 여기서 문제는 특별히 내가 중학교 시절까지 뭐 제2외국어에 특별히 관심이나 흥미가 별로 없었고 따로 준비한 것도 없다 하는 친구들이 문제가 되겠죠. 특별하게 뭐 제2외국어를 따로 공부를 한 친구들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제일 만만한 게 영어잖아요. 그래서 영어과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또 영어과가 일반적으로 좀 경쟁률도 세고 입학한 후에 좀 상대적으로 우수한 친구들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신 경쟁에서 좀 불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실제로 입학하고 나서 이것은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요. 영어과가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이거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. 상대적으로 조금 내신에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. 그렇게 느껴집니다. 1학년 때는 사실 영어 그 과목이 뭐 다른 그 뭐 중국어나 뭐 다른 여타 다른 과목의 친구들과 같이 내신을 내는 그런 영어가 공통 영어가 이제 있지만 영어과 학생들끼리만 따로 시험을 보는 뭐 심화 영어라든가 뭐 영어 회화라든가 이런 과목들에 있어서는 영어과 친구들끼리 경쟁을 해서 내신을 이렇게 나눠 먹는 구조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영어과는 좀 내신 경쟁에 있어서는 조금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본다면 그 당시에 이제 전공어를 선택할 때 고민을 했던 것은 중국어나 일본어는 어릴 때부터 좀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. 본인이 취미로든 좀 흥미가 있어서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스페인어는 약간 좀 희귀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언어라서 아무래도 중국어나 일본어보다는 좀 하는 친구들이 적을 것 같다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긴 했어요. 영어과를 갈 것이냐, 스페인어과를 갈 것이냐. 영어과는 왠지 너무 빡셀 것 같고, 중국어과나 일본어과는 어릴 때부터 막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내가 또 밀릴 것 같고, 스페인어나 불어는 흔하지 않으니까 내가 또 자신이 없고, 이런 여러 가지 뭐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. 자, 물론 결정은 본인이 해야겠지만, 그러면 어떤 전공어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겠죠. 오늘 그에 대한 해답을 말씀드려 볼게요. 그냥 외고는 가고 싶고 가서 내신을 잘 받는 게 나의 목표다 하는 친구들은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. 어떤 공부를 해야 하냐면요.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어떻게 내는지를 찾으셔야 돼요. 자, 학교에서 내신을 어떻게 좀 내는지 이게 좀 확인하고 싶잖아요. 궁금하시잖아요. 제일 편한 방법이 있어요. 쉬운 방법은 학교에 그냥 전화해 보시면 돼요.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전화를 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요즘은 친절하게 다 대답을 해주거든요. 물론 뭐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도 되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다 정보가 공개돼 있지만 아, 이거 보는 거 너무 어렵고 모르겠고 힘들어요. 그렇다면 그냥 전화 걸어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. 제가 이 학교에 영어과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1학년 때 영어는 뭐 친구들이 같이 다른 전공의 친구들이 같이 내신을 내는지 2학년 때는 어떻게 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물어보세요. 어차피 자기 인생 3년이 달린 일이잖아요. 그 시간을 지금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겠죠.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학교의 내신 산출 방식을 꼭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고
아, 내가 감당할 정도가 된다,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은 경우에 그 과를 지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제가 만약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전공을 만약에 선택해야 한다면, 그때는 저도 잘 몰라서 저희 딸 아이에게, 저희 둘 다 몰랐죠. 우리 둘 다 모르니까 그냥 만만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다른 건 해본 적이 없으니 그냥 영어과를 지원하자 했는데, 사실 지금은 좀 후회스러워요. 차라리 좀 스페인어과 어떨까? 지금 좀 이제 저희 딸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, 차라리 스페인어과를 갔으면 어땠을까?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. 물론 뭐 스페인어과 친구들이 못하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좀 흔하지 않잖아요. 흔하지 않다 보니까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오는 친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좀 여유로운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지금은 영어과라서 굉장히 좀 너무나 빡빡하거든요. 그렇게 느껴지거든요. 물론 뭐 다른 과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, 영어과에 와서 느낀 점은,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을 따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라는 거예요. 자, 오늘 영상 정리해 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, 본인이 관심 있고 흥미가 있고 공부를 한 외국어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면 되시는 거고요. 만약에 특별히 해둔 게 없다, 그러면 저 같으면 조금 내신을 따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. 예, 꼭 뭐 내가 스페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스페인어과를 가요,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이 오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어디나 사실 최상위 친구들, 그러니까 과탑 이런 친구들은 있기 마련이죠. 뭐 요즘은 하도 외국에서도 살다 오는 친구들도 많고, 뭐 외국어를 배우는 환경이 좋다 보니까 어느 언어나 탁월하게 잘하는 친구는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. 근데